성 PT와 함께하면 스포츠 지도사 시험에 반드시 합격합니다. 스포츠 심리학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심리학의 특징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7과목 중에서도 가장 내용이 많은 과목일 수 있어요. 그게 가장 큰 단점이고요.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반면에 문제를 많이 꼬아서 내진 않습니다. 스포츠 사회학이나 스포츠 윤리는 공부할 때는 쉬워도 문제 푸실 때 많이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문제가 많이 응용되고 꼬아서 출제되기 때문인데요. 스포츠 심리학은 내용이 많은 대신에 문제를 많이 꼬아서 내진 않는다. 공부한 만큼 점수가 나오는 과목이 스포츠 심리학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차를 먼저 보시면요. 1단원에서 스포츠 심리학의 개관을 먼저 볼 거고요. 2단원에서 인간 운동 행동의 이해를 볼 겁니다. 그리고 3단원에서 스포츠 수행의 심리적 요인, 4단원에서 스포츠 수행의 사회 심리적 요인, 5단원에서 운동 심리학, 6단원에서 스포츠 심리 상담을 보실 텐데요. 이 중에서도 내용이 가장 많은 단원이 3단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는 1, 2단원을 묶어서 공부하시고 3단원을 따로 떼어서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4, 5, 6단원을 묶어서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단원 내용이 가장 많다는 거 꼭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1단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심리학의 개관이고요. 먼저 스포츠 심리학의 정의와 의미를 보겠습니다. 스포츠 심리학의 정의는 스포츠와 체육 상황에서 인간의 수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심리학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학문입니다. 동그라미 1번에 있는 정의에 밑줄을 쳐주세요. 스포츠와 체육 상황에서 인간의 수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심리학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체육학의 한 분야고요.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심리학의 한 하위 학문 영역으로 심리학과 그 연구 방법이나 내용에 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한다. 심리학의 하위 학문 영역이라는 부분에도 밑줄을 쳐주시고요. 심리학이라는 학문에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스포츠에서 경기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스포츠 과학의 주요 하위 학문 영역이다. 스포츠 과학의 주요 하위 학문 영역이라는 표현에 밑줄 쳐주시고요. 스포츠 과학에는 동그라미 쳐주세요. 이렇게 스포츠 과학의 주요 하위 학문 영역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독자적인 학문 영역을 형성했다. 스포츠 현장에서 관찰 가능한 선수 또는 운동을 수행하는 사람의 행동과 그 행동을 조정하는 정신 과정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 다음에 밑줄 치겠습니다. 심리학적 원리를 스포츠 상황에 적용하는 학문이다. 5번에 밑줄을 쳐주세요. 스포츠 상황에서 인간 행동을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분야입니다. 스포츠에 연관된 사람들 대부분이 연구의 대상이 되며 그들의 행동과 정신적 과정을 연구한다. 스포츠에 연관된 사람들의 밑줄을 쳐주세요. 스포츠에 연관된 사람들 대부분이 연구의 대상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단순히 선수만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코치나 관중 등도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스포츠 심리학의 정의도 마찬가지인데요. 한 표현으로만 적어드릴 수 있지만 표현이 조금만 바뀌어도 당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표현을 넣어드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스포츠 심리학은 심리학과 스포츠 과학의 하위 학문 영역이다라는 거 꼭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스포츠 사회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스포츠 사회학의 상위 학문이 스포츠 과학과 사회학인 걸 알고 계실 텐데요. 스포츠 심리학도 스포츠 과학에 그대로 들어있으면서 심리학이 상위 학문이라는 것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한계 과학이다, 분과 학문이다, 하위 학문이다, 학제적 학문이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스포츠 과학과 심리학의 하위 학문 영역이라는 거 꼭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5번에 있는 표현을 조금 더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스포츠 심리학의 의미입니다. 광의의 스포츠 심리학과 협의의 스포츠 심리학이 나오는데요. 여러분은 광의의 스포츠 심리학과 협의의 스포츠 심리학을 꼭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광의의 스포츠 심리학을 보시면 괄호하고 1980년대 이전이라고 적혀 있고요. 협의의 스포츠 심리학은 1980년대 이후라고 적혀 있습니다.
광희의 스포츠 심리학과 협의의 스포츠 심리학을 구분하는 기준이 1980년도라는 거 꼭 알고 계시면 되고요. 광희의 스포츠 심리학은 1980년대 이전에 더 곽광받았습니다. 광자가 넓을 광자라고 해서 넓은 학문 분야를 얘기하는 게 광희의 스포츠 심리학입니다. 첫 번째 줄 보시면 스포츠 심리에 운동 제어, 운동 학습, 운동 발달이 포함된 영역입니다. 운동 제어, 운동 학습, 운동 발달에 밑줄을 쳐주세요.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요. 스포츠 심리학은 스포츠 심리학이라는 표현뿐만 아니라 스포츠 운동 심리학이라고도 표현하고요. 운동 제어와 운동 학습, 운동 발달은 묶어서 운동 행동학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희의 스포츠 심리학에는 스포츠 심리와 운동 제어, 운동 학습, 운동 발달이 포함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스포츠 운동 심리학과 운동 행동학을 포함한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표현 다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인간 운동의 기능적, 생태적 원리를 포괄하는 운동 제어, 운동 학습, 운동 발달 등을 포함하는 연구 분야다. 기능적, 생태적 원리에 밑줄을 쳐주세요. 자연과학적 특성이 강한 분야까지도 포함하는 넓은 학문 분야다. 자연과학적 특성이 강한 분야에도 밑줄을 쳐주세요. 운동 제어, 운동 학습, 운동 발달은 운동 행동학이라고도 하고 기능적, 생태적 원리를 포괄하고 있고 자연과학적 특성이 강한 분야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광희의 스포츠 심리학에 포함된 학술단체로는요. 1960년대 국제스포츠심리학회, 북미스포츠심리학회, 1989년에 한국스포츠심리학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학술단체 세 가지 알고 계시면 되고요. 1980년대 이후에 체육학의 전문화와 세분화 추세에 따라 광희의 스포츠 심리학 관점은 점차 퇴색되고 약화됩니다. 이렇게 먼저 광희의 스포츠 심리학을 알고 계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협의의 스포츠 심리학입니다. 광희의 스포츠 심리학은 넓을 광자라고 해서 넓은 학문 분야를 얘기했고요. 협의의 스포츠 심리학은 좁은 분야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운동 제어와 운동 학습과 운동 발달을 제외한 스포츠 심리만이 포함되는 학문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포츠 심리는 스포츠 운동 심리학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사회 심리학적 배경이 강한 스포츠 심리 영역만을 스포츠 심리학으로 강조합니다. 아까 광희의 스포츠 심리학에서는 자연과학적 특성이 강하다고 했고요. 협의의 스포츠 심리학은 사회 심리학적 배경이 강하다. 사회심리학적 특성이 강한 학문이라는 거 구분해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스포츠 심리 영역만을 스포츠 심리학으로 간주합니다. 그 밑에 보시면 심리적 요인이 운동 수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스포츠나 운동 수행이 개인과 팀의 심리적 기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보는 것이 협의의 스포츠 심리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포츠 상황에서의 인간과 인간 행동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그 지식을 스포츠와 운동 현장에 적용하는 학문이고요. 학술단체로는 1986년 응용 스포츠 심리학회 AASP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실 때도요. 광희의 스포츠 심리학의 학술단체는 3개가 있었고요. 협의의 스포츠 심리학은 학술단체가 하나가 있죠. 그럼 여러분은 협의의 스포츠 심리학 단체를 더 제대로 외우시고 나머지가 광희의 스포츠 심리학회다 이렇게 외우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학회 이름을 봤을 때 협의의 스포츠 심리학 학회 이름은 응용이란 단어가 앞에 있다. 영어 표현도 AA가 같이 앞에 붙어 있구나. 이러한 특징으로 구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광희의 스포츠 심리학 단체와 협의의 스포츠 심리학 단체를 구분해 주시면 되고요. 광희의 스포츠 심리학 학술단체 세 번째를 보면 한국 스포츠 심리학회가 있고 이거는 1989년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1980년대 이전이 광희의 스포츠 심리학이라고 했는데 한국 스포츠 심리학회가 1989년이 맞는지 이러한 부분을 질문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중요한 부분은 광희의 스포츠 심리학이 1980년대 이전에 각광받은 거고 협의의 스포츠 심리학이 1980년대 이후에 더 각광받은 거지 1980년대 이후에 광희의 스포츠 심리학이 없다거나 1980년대 이전에 협의의 스포츠 심리학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어느 시대에 무엇이 더 각광받고 무엇이 더 약화되었는지로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뒷부분의 성 PT팁에도 나와 있습니다. 1980년대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는 광의의 스포츠 심리학만이 존재하고 이후에는 협의의 스포츠 심리학이 존재했던 것은 아닙니다. 1980년대 이후에 광의의 스포츠 심리학 관점이 약화된 것이고 협의의 스포츠 심리학 관점이 보편화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80년대 이후에도 광의의 스포츠 심리학 학술단체가 생겼다는 부분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